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방부와의 소송전으로 자칫 사업에 차질이 우려됐던 부평 캠프마켓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정산 과정에서 캠프마켓 반환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인천시는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 대해 반환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뒤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국방부는 캠프마켓 44만 제곱미터 부지 매각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환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양측이 체결한 토지 매입 협약에 구체적인 감정평가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협약 체결 당시인 지난 2013년부터 이미 5천억 원 상당의 대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2013년 이후 반환 시점까지의 지가 상승분 수백억여 원도 포함됐는데 캠프마켓 각 구역이 재작년까지 반환된 걸 감안하면 이미 완납한 셈입니다. 반면 국방부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오염토 정화가 내후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인천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함께 주장한 이자 공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인천시가 협약 대금을 지불하고도 캠프마켓 부지를 쓰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 5% 비율로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 시는 공제 관련 법적 대응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방부 역시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한 차례 반려된 캠프마켓 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조사 기관은 당시 국방부와의 소송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소송 일부 승소와 함께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거는 인천시. 캠프마켓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인천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인천시 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 6부는 인천시 의회 소속 의원 1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 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모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두 시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교육청에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참여한 모 업체에 납품을 도운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었던 이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해당 업체는 인천 지역 22개 학교에 20억 원 상당의 전자칠판 제품 등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 밤 김포시 월곡면 한 편의점 앞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김포소방서는 0시 46분쯤 도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차량 한 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피의자를 검거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세 사기 특별법 종료가 5월 말로 다가왔습니다. 특별법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에 동의한 상황인데요. 법 사각지대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상미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전세 사기 특별법 종료가 다가와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여야 정치권이 연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전혀 줄지 않고 중요한 건 이게 제도적인 그 허점 때문에 발생한 피해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예방에 맞춰져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지원에만 맞춰져 있고 예방이라고
내놓는 방안들이 너무 허술해서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까지 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 특별법이 물론 한시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한을 두기 전에 제대로 예방될 수 있게끔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특별법이 만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러한 민생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될 수 있는 기회조차가 많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한 연장은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임차인의 지위를 높이는 그러한 방안들도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법 연장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지원 부분에서는 아직 특별법이 사각지대가 많아요. 경매를 통해서 LH가 매입을 한다고는 했지만 거기에서도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채권 매수를 하는 그 방향도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방이라 함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좀 더 알려줄게, 좀 더 알아봐. 이렇게만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임차인의 그 돈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이제 전세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임대인이 가져가고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한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이 그 원금까지 같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서 문제가 터지니까 굉장히 피해가 심각해지는 건데 이 원금의 의무를 임대인에게 지울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예고 그런 식으로 보증금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임대인들이 나쁜 임대인들이 이 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법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점도 이야기해 오셨죠. 어떤 부분인가요? 네, 저희가 느끼는 건데요. 저희 처음에는 이제 사건이 확대가 되고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기 연관성이 있는 것들만 있으면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조건이 내부에서 좀 까다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사가 뭐 검찰 기소가 돼야 된다든지, 근데 수사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는 피해 사례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시는 피해자들이 또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상미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 비용 상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의 약제급여에 대해 동일 제재인 복제약이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된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로 약가가 낮아져 기업 매출이 하향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복제약 출시 제약사가 담합할 경우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소비자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의 적용을 감액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 개정안은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할 때 오리지널 약제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강구영 사장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증교사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강구영 사장이 지난 2022년 9월 부임 후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플랫폼 사업을 부당 중단하고 임직원들을 허위 사실로 고발해 명예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10억 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 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카이의 위상과 경쟁력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카이를 대상으로 낙하산 인사 문제와 방만 경영,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관리 부실 등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인천시가 다양한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는 체감형 정책 4개 분야 사업 3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우선 마을 전체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온마음 돌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진행합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 유휴 공간을 발굴해 올해 51곳, 내년에는 67곳에 돌봄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돌봄기관의 운영 시간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토요일까지 연장해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을 비롯한 긴급 상황에서도 돌봄이 가능하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새롭게 설치해 아픈 아이를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학교에서 기관, 집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심 이동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방학 중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점심을 무상 지원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 판매소 등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 제품에 등유, 석유 화학 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 제품 제조 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 제품 불법 이동 판매 등입니다. 김포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지하 터파기 현장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사고 예방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까지 세울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도는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들어 2월부터 이날까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포천, 동두천 등 7개 시에서 총 18건 발생했으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9건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4월 1일에서 15일까지 5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가금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농수특산물 비상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 지역 내 농민과 어업인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이달과 다음 달 마지막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진행합니다. 장터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생산된 표고버섯과 고구마, 다시마, 새우젓, 순무김치, 육수팩, 약숙 제품 등 다양한 지역 농산물과 수산물, 특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